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라 함은 뭐였었냐면 y는 fx라는 함수에 x는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는 우리를 표기하기로 f'a로 표기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에 x는 a라는 시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순간변화율이라 표현하기도 했었고 a라는 순간에서의 f의 순간변화율이라 표현하기도 했었고 미분계수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평균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점에서 시작하는데 평균변화율로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점으로 모이는 이 평균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정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A라는 순간에서의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x는 결과적으로는 a로 바뀌는 거야.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졌을 때 x-a분의 fx-fa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미분계수를 정의한다더라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h를 이용해서 증분이 0으로 간다. 곧 h를 이용해서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정의한다 라는 걸 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fa로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라는 순간에서의 그 함수의 미분계수는 항상 극한값 구하면 된다 그랬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구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을 계산해서 나온 그 극한값의 값으로 그 순간 변화율을 정의한다더라 라고 이제 기억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평균 변화율이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림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데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 A, FA라는 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 여기선 P라는 점으로 두었는데 P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 B, FB. 그런데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쓴 거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이렇게 이 점의 좌표는 f, a 플러스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니까 처음에는 두 점으로 시작해서 이 점이 한없이 이 점으로 가까워지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럼 p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px 좌표가 한없이 ax 좌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다시 말하면 얘가 한없이 여기로 가까워진다는 건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한다고 이렇게. 자, A라는 순간에서 F의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는 F'A라는 녀석은 정의한다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X증분분의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 녀석이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그 극한값을 보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정의하던 형태로 바꿔서 써본다면 리미트 a 플러스 델타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졌을 때 이걸 보통 우리가 b로 썼었으니까 b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b-a분의 fb-fa로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정의하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정의하면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자고. 자, 그럼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볼게. 자, 처음 이 평균 변화율이 갖는 의미는 뭐였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어. 그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런데 점점 점이 A로 가까워짐에 따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이 그림에서처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 P점이 A로 가까워짐에 따라 A라는 순간으로 오면 이 점 A에서의 함수 fx의 접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접선. 이 순간에 접하는 접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점을 잇는 직선들이 직선의 이 기울기였던 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f'이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 y는 fx라는 함수에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냐면 a, fa라는 점이 있어. 그치? y는 fx라는 함수에 이 y는 fx라는 함수에 이 a라는 점이 있다고. a, fa라는 점이 있다고.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A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함수
y는 fx에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f'a라는 걸 보면 함수 f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변화율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야 되지만 어떤 의미도 나와야 되냐면 이 함수 fx에 x는 a라는 점, x는 a였을 때의 점, a, fa가 되겠지?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이 수치가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f'a의 의미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a를 우리는 보면 이 녀석은 함수 fx의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돼. 이 녀석을 보면 이 의미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대도 떠올라야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 곡선이 있어. 이 곡선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뭘 구하면 되냐면 이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곡선에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순간에서 a라는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고. f'a를 구하면 된다고. 그치? f'a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 곡선에 a, fa라는 점이 여기에 있대. 이 점에서의 접선이 있겠지. 그 접선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f'a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여기에서의 x좌표가 a였을 때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의 x좌표가 k야.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주어졌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래.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f'k라는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를 f'k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곡선이 주어졌어. 이 곡선 위의 점이래. 그럼 위의 점이면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점이면 이 함수를 fx라고 표현해 볼게. 이 함수를 만약에 fx라 표현할 수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x라 표현할 수 있으면 이 함수 위의 점이면 항상 그 위의 점이면 x좌표, fx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 뭔 소리냐면 1, f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위의 점. 자, 그래서 어쨌든 봤더니 곡선이 주어졌고 그 곡선 위의 점 1, 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1로 구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f'1만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f'1만 구하면 된다고. 구하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걸 그냥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뒤로 가면 도함수를 배울 수 있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도함수를 구하면 함수를 구한 다음에 뚝딱 집어넣으면 끝이거든. 되게 구하기가 쉬워요. 이걸 되게 구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여러분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뭘 구해야 되는지를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단순히 계산하면 되니까.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곡선 위에 주어진 점이래. 위의 점이 주어졌대. 그럼 무조건 얘가 위의 점이지? 그럼 얘가 fx로 표현되지? 그럼 얘는 무조건 x좌표, fx좌표로 무조건 표현돼야 되잖아. 위의 점이니까. 그치? 무조건 얘는 그냥 무조건 얘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왜냐면 위의 점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 만약에 계산했는데 다르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겠지. 어쨌든 위의 점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표현될 거야. 계산해봐도 실제로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치? 어쨌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주어진 곡선 y는 fx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였잖아. f'x좌표, f'-1만 구하면 되겠지? 정의 대입해서 구해보고 얘를 hx라고 둔다면 예를 들어 얘를 hx라고 둔다면 y는 hx, 얘를 hx라고 둔다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x좌표, 그 함수의 x좌표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치? a, ha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그랬어. y는 fx,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h니까 h'a가 되겠지. 그럼 h'x좌표, h'x좌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정의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마다 걔는, 우리가 미분 계수를 봤을 때마다 걔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반대로도 가능하겠지. 어떤 함수의 어떤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에서의 미분 계수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봤을 때마다 f'-7을 봤을 때마다 f'-7이라는 수치는 y는 fx라는 함수의 -7, f-7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자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걸 기계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아래 부분을 보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였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게 미분 가능한 거였어. 그치?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계수는 뭐였냐면, 이런 극한값이었어.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면, 대열 이그지스트 이게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 대열 이그지스트 그곳에 있다는 거죠. 대열 이그지스트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어떤 관계? 연속성은 이어진 거지. 함수 y는 fx가 있는데 x는 a에서 연속이래. 그럼 a에서 이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녀석이 자, 미분 가능성이라는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사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어져 있긴 이어져 있대 이렇게 뾰족하게 첨점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얘는 뾰족한 거야. 얘는 확대할수록 계속 이렇게 뾰족한 걸 유지하는 거야. 얘를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또 확대를 해도 계속 뾰족한 게 유지되는 점을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들을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분명 연속이긴 해. 이런 첨점들은 분명 이어져 있긴 해.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들은 이어져 있기는 하는데 이 순간에서는 접선을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왼쪽에서 평균 변화율을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서 평균 변화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접선이 그어져서 이게 격차가 생기거든.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너무 뾰족하게 그려서 저렇게 보이는데 첨점을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 살짝 이렇게. 자, 첨점을 이렇게 그리면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정의한다 그랬지. 왼쪽에서 다가오는 점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정의하면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 왼쪽에서 오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좌미분계수고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건 우미분계수가 되겠지. 얘는 어쨌든 미분계수는 극한으로 정의되니까 얘 우극한 좌극한이 있을 거고 우극한은 우미분계수 좌극한은 좌미분계수가 되는데 어쨌든 뒤에서 다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좌미분계수를 봤을 때 왼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그렸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그려졌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불러.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불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치?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떤 상황이 사실 벌어져야 되냐면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분 가능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진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녀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잠깐 헷갈릴 수 있겠네. 어쨌든 미분 가능하다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매끄럽게 이어진다로 생각해도 될 거야.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선
이 순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인데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 점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개념, 일상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걸 한 점에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구간에서 연속이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구간에서 연속이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구간에서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연속이면 당연히 이어져 있지. 그리고 이렇게 첨점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연속이긴 연속이지.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미분 가능하면 이어져 있긴 이어져 있대 매끄럽게 이어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결과부터 말하면 어떤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냐면 미분 가능하면 항상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미분 가능이면 항상 연속이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 그럼 미분 가능한 건 매끄럽게 이어진 거잖아. 어쨌든 이어진 거잖아. 그래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적어도 미분 가능한 함수. 봐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 그랬지? 미분 가능한 것들은 모두 다 연속이라고. 다시 말하면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적어도 미분 가능한 녀석들은 연속인 녀석들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미분 가능한 녀석들을 싹 다 모으잖아?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싹 다 모으고 A에서 연속인 함수들을 싹 다 모으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연속인 함수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항상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잊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는 걸 지금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자, 전제 조건은 미분 가능하다. 함수 y는 fx가 x니까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보일 결론은 함수 fx는 x니까 a에서 연속이다라는 이 결론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에서 시작해서 연속으로 도착하면 되겠지. 자, 그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을 한번 볼게요.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함수 fx에 x는 a에서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f'a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f'a가 존재하지. 이렇게 존재. 그런데 이 녀석의 정체는 평균변화율의 극한값이라 그랬어요. x-a분의 fx-fa가 평균변화율이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 x가 없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이거야. 이걸 가지고 연속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연속임을 보여주기 위해선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해서 구두값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이 도구야. 이 도구를 가지고 이것만 보여주면 돼. 그런데 사실 보여줄 것도 없이 되게 보여주기가 편하거든. 여기 그냥 무시하고 생각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 봐.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x-a의 극한값 한번 계산해볼까? 극한값의 계산의 기본은 대입해서 계산이 되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a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잖아. 0 수치로 있는 거니까 극한값 계산되지. 그런데 이건 봤더니 몫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몫의 극한이 지금 존재한대. 몫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대. 그럼 분자의 극한은 어디로 가야 되지?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지. 분자의 극한은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 상수함수의 극한도 항상 존재하지 않냐?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상수함수의 극한도 항상 존재하지. fa로. fa라는 건 어떤 하나의 숫자잖아. x가 변하는 거니까 a는 숫자잖아. 그럼 fa라는 상수함수의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이 c라는 상수함수의 극한은 c로 존재하잖아. 얘가 항상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c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a라는 녀석은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fa 상수함수니까 그 극한이 상수함수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얘가 a로 가든 k로 가든 뭘로 가든 상관은 일단 없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녀석들은 더해도 그 극한이 존재하고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얘랑 얘를 더한 녀석의 극한도 존재하고 얘랑 얘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녀석의 극한도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더하면 되겠지.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는 게 그치. 요렇게 존재하겠지. 근데 이거 지워지잖아.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fx만 남겠지.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fx만 남을 거고.
fx의 극한값이 fa가 된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모의 극한이 몫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이 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실 뭐 나중에 뭐 극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루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하고 바로 눈에 보일 텐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분자의 극한이 0이라고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라고 이게 주어진 거야. 0으로 주어진 이걸 그냥 보여준 거지. 이 과정은 뭘 보여주는 과정이냐면 이걸 보여주는 과정이야. 몫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도 0이다 라는 이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이야. 이건.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사실 이 녀석, 이 상수함수가 넘어온 녀석의 극한값이 된다라 그래서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fx의 극한은 fa가 된다. 야, 이런 느낌이라고. a가 a로 갔을 때 fx-c 상수함수잖아. 그럼 이 녀석의 극한이 0이 나왔어. 그럼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갔을 때 상수함수면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잖아. c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 상수함수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 이 전체의 극한이 0으로 존재하니까 상수함수의 극한도 존재하면 이 녀석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 전체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체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 상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이 녀석 요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fa인 거죠. fa. 그래서 함수 fx는 x는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녀석의 대유명제 연속이 아니면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제가 참이면 항상 그 대유명제도 참이잖아. 그치? 뭔 소리냐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이 논리는 배웠을 거 아니야.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부정의 역 not Q이면 not P이다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두 명제는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영명제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인 건 이걸 보인 겁니다. 함수 fx가 x는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다시 말하면 f'a가 존재하면 x는 equal a에서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구두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아.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첨점. 분명 얘는 이어져 있어. 연속 맞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왼쪽에서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접선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 않는 이 순간 때문에 이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면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고 해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어져 있겠지. 이어져 있다고 해서 매끄럽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더라. 그 반례로는 첨점이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례로 첨점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절대값 함수. 이 녀석의 절대값 함수를 보면 이 녀석은 분명 0에서 연속 맞거든.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해서 구두값이 0으로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좌극한값, 우극한값. 다시 말하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구해봤을 때 우미분계수는 1이 나오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절대값 자체가 여러분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일단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걸 하는 거를 뭐 한번 해보도록 맡기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최대한 관심 갖고 보고 할 테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연속성도 한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문제 6번과 문제 6번은 숙제로 합시다. 문제 6번은 문제를 푼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문제 6번은 숙제로 해서 이거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되고 알겠으면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예제서문도 똑같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내기는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도함수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도함수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